네,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면을 공유하고, 네, 거기에, 네, 여기 이제 주주총회 결의하자.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이제 소집권자, 소집지, 뭐 소집통지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의가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하자,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이제 주주총회 하자 결의서로 하고, 총회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취소, 그 다음에 취소 변경, 그 다음에 무효하기, 그 부존재 이렇게 있어요. 자, 성질을 보면 이 취소와 취소 변경은요, 이제 형성의 소로 해서 어떤 권리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이제 또 해놨죠. 이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소의 종류는 이행예소. 예를 들어서 가분에게 금 3억 원을 이행하라. 자, 이렇게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 갑은 을 정중원님을 확인한다. 갑 토지는 을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게 확인의 소송이고 형성에서는 이제 갑과 을은 이혼한다.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대다수 이제 상법의 소송은 바로 이렇게 형성의 소가 됩니다. 대다수 상법상 소송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와 이제 취소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에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무효와 이제 부존재는 이제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 제기를 해면 되는데 소송을 했을 때는 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의 소송은 어떨 때 제기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취소의 소송이죠. 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주총회의 이제 하자의 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소의 소다. 그래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이제 법령 소집 절차나 이제 절차 아까 했죠? 절차에 문제 있거나 그다음에 뭐 결의 방법에 대해서 예, 법령이나 정관 이런데 문제가 있으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해서 했을 때 이때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도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내용이 이제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다음에 절차가 아, 경미했을 때 그래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이게 법령이나 정관 이제 위배로서 현재 불공정할 때 취소 내용이 정관에 위반이 되고 절차는 경미해야 돼요. 뭐 통지 혜택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일 때 취소를 제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취소 변경 같은 것은 이제 뭐 몰라 돼요. 뭐 특별 이해관계에 있을 때 되고 거의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일 때는 이 내용이 법령에 위반돼야 돼요. 얘는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데 얘는 법령, 이게 상법에 위반. 그럼 내용이 정관에 위반됐을 때는 취소로 가고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존재 같은 경우는 절차 여기도 좀 이렇게 바꿀까요? 음, 절차 절차가 중대한 경미한 하자인데 중대한 하자일 때 중대한 하자 이럴 때 어떤 경우 이렇게 일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해당된다. 이런 원인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그래요. 이 원고가 누가 돼? 소재기권자 주의감이에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에 나머지는 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개월. 2개월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법원의 재량기가 여기에만 있다. 어디? 취소. 예. 전부 다 소급표가 있다는 게 소급표란 말은 그러면 여기 무효의 소송도 소급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일정한 이제 추정의 결의가 있고 효력이 있죠. 이게 딱 소송이 났을 때 그 판결이 나오면 전부 다 소급해서 전부터 업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취소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상법상 소송에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상법상 소송에서 소급표가 있는 거. 주총 하대소와 나중에 이제 감자 무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고를 해주세요. 알았죠? 감자 무효소, 감자 무효소는 자본 감소에 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가 나왔다. 그런 소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 승소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은 뭐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던 게 되고 혹시 이 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패소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소송 하나 배웠죠? 어떤 소송을 배웠냐? 이런 소송을 배웠다. 설립 무효 소송. 주의감 2년 이내 재량기가 있고 소급했고 장래로만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모토를 삼아야 될 게 바로 취소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이러한 경우 비교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주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비교하십시오. 알았죠? 주총회 결의 취소는 요거를 말하고 있죠. 음, 그래요. 이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음, 좀 더 보시고, 이건 다 봤고, 자, 그다음에 종류 주총인데, 이 종류 주식, 우리 아까 이제 뭐 의결권 배제 제한, 그 주식 가진 사람들은 의결권을 배제시키고 제한시킵니다. 그 주식, 그 사람들은, 어, 이번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주총회를 열자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류 주주총회.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 종류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주식을 안 했는데, 이 종류 주식은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걸 또 설명하기가. 뭐 상한 주식, 전환 주식, 그 다음에 뭐 의결권 배제 제한, 이익 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종류 주식 이익 배당에 관해서 이제 내가 우선주로서의 이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자녀재산 분배, 즉, 뭐, 회사를 이제 무슨 정리할 때 자녀재산에서 내가 먼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의결권 제한 및 배제, 요 주식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상한이란 말은, 어,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득이 나면 내 회사가 이윤을 주면서 난 주식을 반납하는 거예요. 전화는 보통주로 우선주로 바꾸는 거. 이런 주식은 종류 주식을 하는데, 이런 주식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을 때 이 사람들도 보통 주총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만의 리그, 이 사람들만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뭘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래서 회사가 종료 주식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종류 주식에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이번에는 이 주식들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가 미칠 수 있어. 예컨대 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겠다. 이럴 때는 예, 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 주식 가진 사람들 누구야? 이해권 제한 배제를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만 결의를 요하도록 할 수 있는 총회를 주총회 종료 주총회를 한다. 알았죠? 종료 주총회 결의 요건은 요하는 것은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배정, 회사 합병 이렇게 중요한 일들 하고 있어요. 얘도 3분의 2, 3분의 1. 그래서 일반 주주총회 요건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종류 주주총회, 종류 주주총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아시면 뭐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쭉 올려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다. 주주총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중요한 기간이 뭐냐면,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됩니다. 이사에, 예, 그다음 이제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집행기간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주식회사의 이사의 권리와 의무인데, 일반 회사일 경우에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게 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상법의 일반적 회사고, 자, 그 소규모 회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지겹습니다, 이거. 자본금이 이제 10억 원 미만인 이제 회사, 요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에 의해서 1인 또는 2인 이사. 그래서 이사에도 없어요. 1인일 때는. 그죠? 대표이사도 없습니다. 1인일 때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 이런 회사는 1인 또는 2인 이사를 둘 수 있다. 그럼 이럴 때는 뭐 주총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사회 같은 경우도 주총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어요. 이사는 이제 3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들이 모였으면 이렇게 이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사들이 모였으면, 3인 이상이 이제 모여있으면, 뭐가 되냐? 당연히, 이사회가 되죠. 이사회가 되고, 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되냐? 이사회에서 누굴 뽑냐? 대표이사를 뽑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서, 회사의 업무 집행이 있죠? 이 업무 집행에서 의사 결정권,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 감독권을 가질 수 있어요. 업무 집행에 관해서 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과 업무 집행 감독권을 가져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의사결정권은 이제 얘들도 이사회도 이제 의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총의 특별 결의가 좀 비교하려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 감독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감독권이에요. 지들이 의사결정을 집행을 해놓고 감독을 자기네가 한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집행에 대해서, 보세요. 이 업무 집행 감독권에서 업무 집행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관을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집행임원이에요. 집행. 이사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뽑고 그 집행임원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가져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대표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사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표이사, 표현이란 말은 외관이에요. 외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름만 갖다 쓰고 아직 고난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 대표이사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표현 대표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배울 건데 지금 미리 제가 이게 미리 판서를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집행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 집행의 감독권에 대해서 업무 집행은 집행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독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왜 이사회가 역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문제 있었다. 그래서 집행임원을 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먼저 이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이제 얘들은 이제 집행기관을 했죠. 그래서 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회사와의 위임 관계가 있는데 민법의 위임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무슨 뭐 변호사를 또는 법무사를 고용, 위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하고 있어요. 그 얘들은 회사의 위임 관계입니다. 고용돼 있는 거죠. 예. 선임은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런 사람들 정관으로 이제 이사의 자격을 주주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럴 때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을 자격주라는 거예요. 이사이면서 뭐 이사이면서 주주이다. 이 사람은 막강한 파워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 갖는 주식을 자격주로 하고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는 그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그다음 이 사람이 의결권 행사를 하나 이런 걸 알아야지만 예, 회사의 운영에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주주가 이사할 때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공탁. 그래서 공탁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격주라죠, 자격주. 그래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이제 주식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웠는데 권리주라고 배웠어요. 권리주. 우리 이제 모집 설립에서 주식 인수인을 갖는 주식의 성격을 권리주로 하고 자격주, 주주이면서 이사 갖는 주식. 실기주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회를 즉 명의 개설을 해야 하는데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로 하고 실권주는 그 권리를 배제시켜. 그래서 배웠습니까? 설립할 때 모집 설립에서 강제 이행 안 하고 실권시켜. 이해됐습니까? 이런 개념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두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대신 한다. 감사의 동의성 등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오로지 감사만 한다. 꼭 기억합니다. 양다리 묶고쳐요. 네. 주주는 뭐 이사가 되든 이사가 뭐 주주가 되든 괜찮은데 감사는 주주도 안 됩니다. 오로지 감사만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이사의 수 및 임기가 있는데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 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규모 회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사회이사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해. 네.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설립 시에는 어디서 했어요? 발기, 창립총회에서. 설립 후에는 주총에서 했다. 이거 뭐 되게 중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가 나오는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집중 투표. 집중이란 말은 몰아서 투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2인 이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2인 이상, 2인 이상 항상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2인 이상 이사를 뽑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3% 이상, 이게 소수주죠. 주주회가. 이사 후보 이진에게 집중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분산해서 분산해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 선임 청구는 7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각 주식회사의 이사를 2명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ABC 이제 이 사람들 전부 3% 소수주주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누가 나면 갑을병이 나와 있어요. 얘는 뭐 무능력, 뭐 그냥 뭐 인기만 채고 있는 그런 이제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6주, 두 주 가지고 있어요. 총 열출을 했을 때
2명을 뽑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 3명 뽑으면 곱하기 3을 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12개의 의사표시가 나오고, 이게 4개, 4개 나와요.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이 사람이 뽑는 사람이 거의 100% 됩니다. 어떻게? 얘를 찍으면 얘가 되는 거야. 다 떨어집니다. 근데 봤을 때, B가, 세력은 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뽑을 사람이 있었어. 누구?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뽑다 한 명 더 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집중 투표다. 네, 이거 기억합니다. 집중 투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임. 임기가 만료되면 되겠죠? 사임을 하면 됩니다. 평양갑자도 자기가 실험되고, 그럼 주총에서 해임 결의를 한다. 특별결의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하시죠? 이사감사 선임은 무슨 결의? 보통 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청산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도 당연히 보통 결의입니다. 알았죠? 네, 이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소수주주 해임 청구가 있습니다. 3% 주주가. 3% 소수주. 우리 3%가 하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주총 소지권자, 주주 제한권, 집주 투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사 해임 청구. 이런 것들은 좀 더 3%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몰라두고 임시이사. 그러면 이사의 권한 보세요. 이사회 구성원이죠. 예, 그래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에 참여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의사결정은 이해돼. 근데 뭐 감독도 할 수 있대요.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감독한다. 잘 못하잖아.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평이사는 이제 업무 집행과 대표권이 없죠. 그럼 이사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됐어요. 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갑주식회사 이사가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사회는 A, B, C죠. 대표이사 A가 됐어요. 대표이사 A는 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갖는 거죠. 회사의 대표권. 그래서 이제 대표권은 이제 등기가 돼야 되고, 나머지 B, C는 평이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대표이사는 무조건 이사여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무조건 뭐 이사여야. 그럼 이 사람들이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 보수. 자, 보수는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오로지 이사의 직무 집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겁니다. 금전, 현물, 그거 다 포함. 감사도 직무 집행의 대가로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감사도 동일하고 결의 방법 정관에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르고 보수를 그렇지 않으면 추중해서 정합니다. 알았죠? 기준은 상법에 아무런 기준은 없어요. 봉급을 얼마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사와 직무의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여기까지 우리가 법에서 터치할 일은 아니고.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이사의 이제 의무가 나오죠. 이사의 의무. 이사의 의무는 이제 중요합니다.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아까 위임 관계라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우리 이거 그, 다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정황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된다. 자,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왔죠? 여기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간주의 의무, 충실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그래서, 퇴임 후에도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하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의무가 있죠. 성간주의 의무, 구체적 의무 중에 하나로서 이들은 상호간의 업무 집행에 감시할 의무가 있다. 서로 감시해야 돼. 성간주의 의무에 파생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경업 금지 의무. 자, 경업 금지. 다투는 업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여기 보세요.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되겠네. 근데 승인을 잘 안 해주겠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산이란 말은 경제적 이익에 누가 하느냐. 내가 취한다? 아니면 제3자, 와이프나 친인척이 취한다? 아니면 내 친구가 갖는다? 그렇게 했을 때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공정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다른 회사에 그 뭐? 무한 책임 사원. 그럼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겠네. 이사도 허락받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뺏어옵니다. 이걸 개입권이라죠. 그럼 이런 개입권은 경업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영업 불이에 속하는 거래, 겸직, 이사의 승인을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되죠. 자기 또는 제3의 경제적 이익 기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냐 제3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에게서 회사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공정 영업으로 목적하는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나 있었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하면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1항에 위반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그 이사가 자기 계산일 때는 회사의 계산으로 보고 뺏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이사의 그랬을 때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하냐? 개입권이라. 개입권. 알았죠? 네. 개입해서 뺏어온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했네? 그럼 회사 걸로 가. 제3자 이익을 받네?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알았죠? 네. 이런 계획권은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행사, 이 사람이 경험이 있었다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행사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 안 했을 때는 소멸해서 계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거래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어요? 이사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기 거래 금지 의무가 있는데, 자,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까 했죠? 회사의 이익을 희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한되는 거래는 모든 재산성 거래, 어음행위를. 그 다음에 인적 범위가 옛날에는 이사 외에도 지배주나 주요 주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래 금지 의무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 회사와 거래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문제 이사가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 이익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자기에 속한 회사. 그럼 어떻게 좀 이게 좀 이걸 봤을 때 이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주겠어요? 이게 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사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으로 수사하고 되게 높죠. 그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 누가? 주요 주주가. 이런 거 할 때. 주요 이사, 이사 또는 주요 주주. 그게 주요 주주가 들어갔다 했잖아. 1호의 자기의 배우자 직계존속. 이해관계인이죠. 예. 인적 범위를 확대했댔잖아. 직계 존비속, 비속, 배우자 50% 가진 사람들. 이게 지배주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모든 재산의 거래에서 어음행위도 포함되고 인적 범위가 이사 외에도 지배주주, 그다음에 주요주도 다 포함시켜. 이게 바로 자기거래 금지 의무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한되는 거래는 모든 재산 특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의 금지. 12년 상법이 이제 새로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주요직에 있으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익의 정보를 모두 눌려서 자기 와이프나 가족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때 이사의 승인도 당연히 3분의 2예요.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3분의 2 수로서 하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업 기회를 알아서 자기가 이제 해볼 수 있죠.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기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빼돌려서 하면 안 된다. 입니다. 1항을 위반해서 회사가 손해 발생시킨 이사 및 거기에 승인한 이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 또는 재산자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추정. 추정. 손해로 보는 게 아니라 추정합니다. 근데 뭐 손해가 없으면 뭐 추정이 번복되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일감 몰아주기예요. 일감 몰아주기. 자기가 아는 기업에 자기가 아는 자회사나 이런데 뭐 광고 기획회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뭐 샘플 회사 샘플 이제 휴대폰이 나왔다. 그럼 그 회사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이제 공부를 해서 광고 대행 업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한데 자기 자회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왜 이거 사업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의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자기거래 금지, 그다음에 경업 금지, 감시, 비밀 유지,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립 시 발기인 책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 이거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 이거 했던 거 있었잖아요. 공부했었던 거. 음, 여기, 요거 기억나시죠? 예. 자, 보시면, 이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제가 삭제를 하고, 음. 자, 이건 이제 설립 시의 내용이죠. 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립 시에는 이제, 이렇게 회사에 대한 책임, 이제,
제3자 대행 책임, 무과실 책임, 요거 자본 충실 책임.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발기인이 주주가 되고 이사가 되는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보세요. 이거 발기인이 이 회사에 대한 책임. 여기 있었지.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성립 후에는 이제 이 발기인이 이사가 됐을 때 이사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회사의 업무 집행하는 손해배상 책임, 신규 발행과 관련해서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자본 충실 책임이죠. 맞죠? 이 자본 충실 책임은 뭐야? 실정 자본주의로 뭐가 실책이 면제 안 된다 했잖아.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 사람도 자본 충실 책임을 지는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임무를 결의한 경우 회사에 대해 그 인사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법령 정관 위반 행위로서 손해배상 2012년 고의 또는 가시를 구비한 가실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손해 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여기 보십시오. 자본 충실 책임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발기인도 손해배상은 가실 책임이고 총주주의 면제로 된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가 된다. 여기도 법령 또는 손해정관 위반을 했을 때 고의 또는 가실, 예, 구비한 가실 책임으로 본다. 고의를 계속 가실 책임으로 봐. 얘 똑같이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10년이야. 그래서 보시면 이사가 고의 또는 가실로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하는데 그 의무를 결의한 경우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행의 행위가 이사의 결의의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의사도 그렇다. 모든 사람이 사인했기 때문에. 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기를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해서 추정한다. 왜? 참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좀 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간단하게 한다. 자본 충실 책임을 떼보세요. 여기도 자본 충실 책임이 이렇게 무과실 책임인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무과실 책임 똑같아요. 총주주 동일 면제 불가능. 인수담보 책임이 있고 납입담보 책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인수와 납입이 다 있었는데 이 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인수는 있고 납입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감 발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신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마감 발행이란다. 마감 발행.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보세요. 이것도 발기인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중과실 책임이죠. 예. 그래서 이사의 제3자의 책임, 제3자의 범위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제3자의 범위는 직접 손해는 주주 또는 주식 인수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손해. 근데 간접 손해는 견해 대립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여기서 보시면 손해배상을 중과실 때 책임지는데 이 제3자의 범위를 주주를 포함시킬 것인가? 직접적인 손해는 주주를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상 업무 집행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이런 이제 전무 요게 자를 연대해서 지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건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13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음, 설립할 때 회사 설립에 대해서 발기인 책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회사 설립된 후에는 이제 이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서 지는 거하고 제3자 그다음에 예, 요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맞죠? 음. 어때요? 손해배상 책임과 그다음에 자본 충실 책임 회사에 대해서 자손 이렇게 공부합니다. 회사에서 자본 충실 손해배상 제3자에서는 삼손 음, 알았죠? 교수님할 때 엄청 무과실 책임이에요. 예. 여기도 이제 여기서는 발기인이라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사란 얘기했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이사의 제3자. 발기인이 아니, 왜 회사가 성립한 이유기 때문에 이 발기인이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는 주조가 되겠죠. 이사되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발기인 설립 시하고 좀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납입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왜 그럴까? 아, 이건 이제 마감 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주차 수업을 마치겠고, 여러분 복습을 잘하고요.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회, 이제 대표이사, 이런 거, 그다음 뭐 감사,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번 학기가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고,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